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볼 텐데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할 때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왔었죠. 이게 개혁신당의 당 색깔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대 가능성을 좀 내비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야3당이 특검법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습니다. 특검법 통과에는 조건이나 다른 명분이 필요 없습니다. 특검법 통과 그 자체가 명분입니다. 일단 특검법 등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야3당의 회의를 좀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건 없이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관장님, 이게 이제 시작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지방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선거 연대까지도 갈 수 있는 호소인가요? 선거 연대까지는 전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과 비슷한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완전히 이준석 대표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반성 메시지가 나오느냐, 이게 전제 조건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연대하면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야 이준석 대표가 선뜻 지방선거에 국민의힘과 힘을 합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언제든 중도 보수 진영을 같이 연대해서 지금 거대 민주당이 주류거든요. 정치에서 완전한 주류가 된 지가 꽤 됩니다.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중도 진영과 보수 진영의 대연합, 정치 대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과제들이 먼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도 이준석 대표가 조국 전 대표까지 포함한 야권 연대 회의를 이야기한 것도 자칫 뭐 단일화, 연대 이런 논의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 본인의 정치적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좀 선을 긋기 위해서 조국 대표까지 포함하는 협의체를 해보자라고 얘기한 것으로 풀이해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바로 연대설에 대해서 뭐 일축을 했습니다.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이 공조도 사실은 그 장동혁 대표가 그 당 내 또는 외부에 있는 좀 강경 보수 세력과 이걸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우리가 보통 4가지 결과가 가능하잖아요. 연대해가지고 이긴다, 연대에서 진다, 연대 안 하고 이긴다, 연대 안 하고 진다. 맞아요. 세상에서 개혁신당이 제일 바보 되는 게 연대에서 진다예요. 개혁신당 입장에서 네, 연대에서 다 같이 진다가 제일 바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저 얘기가 지금 시점에서 연대 안 한다 뭐 얘기할 시점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방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거 이준석 대표와 연대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계 정립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두 사람 또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마 이게 이준석 대표는 여러 조건을 이렇게 내거는데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저는 전면적인 연대는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장동혁 대표 이렇게 좀 알아보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동훈하고 이준석을 보면요. 한동훈은 이게 확장성이 없어요. 근데 이준석은 확장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준석 대표는 이게 중도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합치면 물론 민주당 쪽으로도 일부 가지만 우리한테 한 70%는 옵니다. 대선 때도 그럴 거예요. 근데 한동훈 지지층은요. 가장 강성 우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나 조국 제일 싫어하는 게 한동훈 지지층이에요. 이분들에게 확실히 우파입니다. 따라서 그 우파는 어차피 표가 이재명 민주당으로 안 가요. 한동훈 지지층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준석하고 연대하면 조금 확장이 된다. 보는군요. 한동훈 지지층 어차피 보수 찍어요. 이분들에게 이재명 안 찍습니다. 대통령. 제가 한동훈 이분이 검사 때 조국 수사하고 다 이게 가장 이재명 정권 공격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지지층이 강남에 아주머니들의 일분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게 청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도 제가 물어보니 이런 조건을 건다는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요. 전면적인 연대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개별 연대는 저는 가능하다 봐요. 개별 연도? 오세훈 시장 지역별로?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대표 서울에서는 연대할 수 있다. 왜? 워낙 두 분이 친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 광역단체장 수준에서 개별 지역별로 연대는 가능하다. 다만 그 밑에 뭐 이제 그 시형 구현들은 지금 2명씩 뽑잖아요.
이런 데는 이게 아마 전면 경쟁할 겁니다. 그건 조국당과 민주당도 그럴 거예요. 광역 수준에서는 연대하는데 예. 기초나 이런 거는 이게 전부 한 지역에 2명 뽑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아마 전면적. 그래서 저는 개별 연대돼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되고 이준석 대표는 되는 이유가 그 지지층 때문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개인 감정도 좀 있고 한동훈 대표하고는 서로 워낙 옛날 같은 게 개인 감정도 좀 안 좋고요. 예. 그다음에 표의 확장성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좀 더 한동훈보다 낫다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러브콜을 보내는데 예.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넥타이까지 주황색을 메고 왔다는 거는 생각이 아주 깊다는 건데 이런 식의 일부 예전에 뭐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았죠.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계획이 이거라면 이런 걸 계획이라고 세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충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는 척하면서 선거 전략 얘기만 다 했잖아요. 청년 정당이니 무슨 국민공감 연대니 이런 얘기를 쭉 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 이준석 대표가 받으면 이준석 대표도 폭망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의 국민 여론의 지형은 뭐 세부적으로 국민의힘 내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란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사죄를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도층의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같이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게 뭡니까? 비상계엄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 그다음에 국민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정도로만 생각한다. 저는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는 이제는 조금씩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넥타이 주황색 메고 가서 이준석 만나면 연대가 될 거야. 저는 이게 계획이라면 정치 하수다 이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왜 예를 들면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연대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 지형에서 자기 이니셔티브를 가지면서 소위 합정 연행이 벌어졌을 때 자기 지분을 더 크게 확보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 무관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럼 맨날 져요. 그렇게 하면. 예. 여기에 대해서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는 계엄 사과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이 부분 개혁신당과 연대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듣고 강성진 씨 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과 연대를 해서 뭐 당을 합친다거나 이러면 전환길은 역시 지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준석은요 한동훈 투입니다. 이준석 한동훈 투 아닙니까?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뭐 이준석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리 보수파 연합하더라도 이준석은 한동훈 투입니다. 이번에는 근거를 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것이 서정 프로ፌ서 강성 보수 지지자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나 저 생각하고 일치합니까? 거의 아마 이게 뭐 압도적일 겁니다. 제가 전환기라고 저하고 같이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탈당을 제가 권유하려고. 그때 제가 전환기 강사하고 저하고 같이 갔는데 사제에 아마 이게 그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물론 제일 미워하지만 이준석에도 이게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네. 절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대다수 보수층에서는 네. 실제 그 한동훈, 이준석을 껴안으면 오히려 그 소탐 대실이다. 얻는 것보다 이게 더 실이 많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전환기 씨의 이 주장이 개인 생각 수준이 아니고 윤 어느 대통령 정도 생각이고. 대변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일단 유튜브 중심으로는 압도적으로 전부 이게 거의 뭐 100% 우리 보수층의 유튜브 네. 이게 물론 약간 더 우쪽으로 가 있지만 거기서는 이게 거의 99% 저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 99%. 나머지는 이게 제가 뭐 단정을 못하지만 저는 유튜브로 우파 쪽의 여론은 수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장동혁 대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제 이거 좀 중도로 확장하려고 해도 예. 근데 문제는 손뼉도 마주쳐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안 한다니까요. 절대 연대 안 한대요. 근데 뭐 저 입장에서도 예. 어차피 이게 서울 같은 데 전략 지역만 연대주면 서울에 뭐 후보 안 내고 오시안시장이나 연대주면 되잖아요. 나머지 지역은 이게 어차피 뭐 표가 뭐가 차이 나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뭐 저는 아까 지역별로 아마 후보가 오시안시장이 아마 이준석하고 개인적으로 연대하지 않을까. 예. 당대당 차원은 어렵다고 봐요. 아니 그 말씀은 장동혁 대표가 가운데 쪽으로 중도로 나오기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급한 사람은 저는 장동혁 대표라고 보고 네. 이준석 대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접근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뭐 어차피 국회의원 3석 갖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후보를 독자적으로 내서 정말 그 이번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가 이것보다는 결국에는 2028년에 본인의 의석수를 얼마나 더 늘리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이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할까 또는 국민의힘과 연대를 어느 정도 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시간을 두고 고민할 문제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경우에 본인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의 도움 없이 만약 개혁신당이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독자 후보를 낸다고 해서 한 5%만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 장동혁 대표가 변해야 하는데 과연 그 변화의 의지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선혁 변호사께서는 그 변화의 의지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도 일정 부분 그 변화의 동력이 부족하다 보는데 그러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지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서정욱 변호사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한 명이죠. 이제 정광훈 목사의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고 깜빵 갔다 온 사람은요 다 대통령 돼버려. 내가 이번에 깜빵 4번째 갔다 오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돌아올 테니까. 뭐 저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 그 얘기보다는 이수 앞부분이요. 내가 감방을 가게 되면 본인도 좀 구속을 예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예. 구속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신은 죄지어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탄압을 받아서 가는 것이다. 예. 자신의 행동은 정당했다. 뭐 이런 취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깜빵 가더라도 여전히 교회 집회에 나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같이 하자 이런 메시지까지 보낸 것 같고요. 예. 실제 뭐 이 사건이 구속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이 사건에 집중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자신이 먼저 이 좀 집회를 그만두고 돌아간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사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대로 확보 못했을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편하게 얘기한 건지 예.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떻게 보면 특이하신 분이다. 예. 자신이 감옥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으로 복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도 하는 거 보면 선전선동에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서정욱 변호사님, 장동욱 대표가 여기 정광훈 목사 여기도 연대 대상에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게 뭐 광화문에 노는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 예. 그것도 이제 연대 이런 뜻이죠. 뭐 정광훈 목사님하고 직접 연대는 어려울 겁니다. 그건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게 혐의가요. 서부지법 그때 영장 실질인데 새벽에 일난 건데요. 예.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 집회를 항상 오전에 해요. 그리고 이게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많아서 보통 이게 그냥 저녁 때쯤 되면요 집회 다 끝내버려요. 그날도 이게 한 7, 8시에 끝나고 한참 이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게 본인은 상당히 억울해합니다. 아마 그러고 이게 영장 기각을 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변호인 선임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게 본인은 확실하게 기각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게 자신에게 내가 갔다 오면 뭐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여유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분하고 서부지법은 우발적으로 그때 새벽에 들어간 것 때문에 영장 발부되면서 아마 저도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정치권에서 지금 화제가 되는 것이 홍준표 전 시장과 배현진 의원의 그 SNS상의 이제 설전인데 두 사람은 과거에 꽤 가까웠던 분들이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양쪽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이 선거 초려한 세 분을 자, 다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스스로 자립해야지 왜 홍준표 대표를 따라다니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벤진 그 대변인이 이 TV 홍카콜라 사장입니다. 나는 그 벤진 대변인이 사장 역할하는데 거기에 출연진에 불과하다. 홍준표가 벤진을 따라다니는 그런 구조지 거꾸로가 아니다. 보신 대로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웠죠. 근데 8일부터 시작된 이제 SNS 설전이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성이 그런 줄을 몰랐다라고 하니까 배현진 의원이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했고 홍 전 시장의 인생 동력은 컴플렉스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발단이 한동훈 전 대표 같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왔던 시기부터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비판적이었죠.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아마도 지금은 이제 대선이 치러졌지만 대선이 치러졌을 때 정상적인 대선 치러졌을 때 한동훈 전 대표와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배현진 의원은 지금 이른바 뭐 친한계에서 주류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으로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호를 한다 그래야 될까요?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발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꾸만 한동훈 전 대표의 뭐 정치력이라든가 앞으로의 정치 미래에 대해서 폄훼하고 비판하니까 그것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감정 싸움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우리 당에서 당대표도 했죠. 대선 후보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도지사, 국회의원 다 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체급이 큰 분이 자꾸만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와갖고 배현진 의원하고 부딪히려고 하고 또 인성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체급이 맞는 사람들하고 싸운다고 하는데 예. 지금 배현진 의원하고 이런 감정 싸움을 온라인에서 벌이는 것이 과연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도움이 될까? 전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쯤에서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제 개인 생각인데 홍준표 시장은요 큰 배신자고 배현진은 작은 배신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어느 입장에서요? 객관적으로 네. 홍 시장님은요 보수 전체를 배신해 버렸어요. 아, 보수. 이 보수 전체를 예, 예. 이번에 대선 때 경선에 살짝 불복하고 하와이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금 국민의힘 공개하고 있잖아요. 예. 따라서 그 보수 전체를 배신한 큰 배신자고요.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은 처음에 정치 입문의 계기는 다른 사람의 뭐 영향으로 결심했다 하지만 예. 그러게 객관적으로 입문을 시켜주고 공천을 줘서 배지를 달게 해준 거 초선 때 예. 이거는 홍준표 시장이 맞거든요. 그러게 홍카콜라 같이 진행한 것도 맞고요. 이런 식으로 친홍계였다가 갑자기 어디로 갔냐면 친윤으로 갔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때 배현진을 제일 밀었어요.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나경원 당대표 올 때 연판장 돌리고 네. 이럴 때 배현진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 쪽으로 갔다가 지금 이게 다시 윤 대통령을 또 배신하가 한동훈 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벌써 이게 3번 바꿨잖아요. 물론 사람을 보수적인 그러니까 작은 배신자죠. 그러니까 저는 둘 다 배신자이기 때문에 뭐 이게 별로 논평할 가치가 없다 봅니다. 글쎄요, 뭐 이게 뭐 정치 현실 정치에서 하나의 신념, 하나의 사람 이렇게 가기는 쉽지는 않는 측면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말은 맞는 말이죠.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업보죠. 본인이 정치에 입문을 시켰으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정치를 했으면 본인이 페이스북 글에다가 왜 따르는 후배가 없는지 돌아보길 본인이 따랐던 선배 아닙니까? 이 앞뒤 말이 좀 안 맞는 측면이 있고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쓴소리를 국민의힘이 잘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당명을 교체하는 때까지 왔을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한동훈이 당 망쳐 두 용병 세력 제거해야 이 얘기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윤석열 씨 용병으로 대선 후보 만들어가지고 예. 지금 외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정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 씨랑 한동훈 지금 전 대표랑 또 얼마나 갈등을 빚으면서 당이 또 왔다 갔다 했습니까? 전 그런 면에서 야, 이 엄중한 와중에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내부 싸움을 하고 앉아 있네.
그러니까 국민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국민이 안중에 있다면 이런 싸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싸움 하면 자기들이 뭐 골방에 앉아가지고 둘이 싸우든지 그냥 예. 인터넷으로 야 우리 이렇게 싸움이다라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땐 진짜 국민에 대한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